이제 요가적 관점에서 정화에 필요한, 해독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은 그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즉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 경우, 이제 이러한 경우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폐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산성화가 됩니다. 혈액이나 이제 세포들이. 그래서 낮은 pH가 돼서 그 7 이하의 그 낮은 수준으로 이제 pH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환기시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것이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러한 체온 상승염증이 일어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되면 또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뼈에서 빼내게 되고, 그러면 또 뼈가 녹아내리는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산소 부족 상태에서 에너지 또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젖산이 증가가 되고 활성산소도 증가가 되고, 이것들이 혈액이나 혈관, 세포를 파괴해서 노화 그리고 질병을 유도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하는 호흡법 중에 이 풀몹이라는 거, 바스트리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압 산소 치료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원기를 증가시키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막힌 모세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빠른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 산성화된 것을 중화하는데, 혹시 이것이 또 지나치게 되면 또 알칼리로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이러한 호흡법 중에 이 풀무호흡뿐만이 아니라 또 까발라바티라고 하는 정화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신경계이고, 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장육부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오장육부 중에 호흡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가적인 방법들은 정내호흡, 교호흡, 요가호흡,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은 복식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내호흡은 빠른 호흡을 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교호흡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줄 수 있는 호흡이고, 이제 요가 호흡도 이제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고, 이 횡격막 호흡도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5대 1의 비율이 되도록 균형이 회복되도록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것을 호흡으로 부교감신경을 조절해서 자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에는 이 복식호흡, 날숨을 길게 해서 이제 호흡을 조절했죠.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또 교호흡에서도 이제 왼쪽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또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들숨의 길이와 낮숨의 길이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들숨에서는 교감신경이 자극받고 낮숨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낮숨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학습함으로써
이제 지혜를 얻고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독소를 해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함을 깨닫고 자아를 발견하고 집착과 욕망을 포기해서 편안해지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고 이완이 돼서 긍정의식으로 돌아오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마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명상, 즉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고 냉정해질 수가 있어서 자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욕망을 포기하는 이러한 의식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식은 정하기에서 행하는 행법으로 준비기에서는 예비 단식을 하고 정하기에 이제 본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식의 목적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굶고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이제 불순물들 소화 안 되고 한 것들, 그 다음에 대장 안에 있는 것들은 설사로 빼내고, 그리고 땀을 내서 피부로 해독하고, 그리고 관장을 통해서 이제 해독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게 되면 비만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단식이란 하루에 200kcal 미만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에 대한 생리작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몸무게는 의학적으로 3분의 1이 빠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소모되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이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명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분해되는 순서는 내장이 헐어서 부푼 종기 덩어리, 적취, 암, 병적 물질 이런 것들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분해가 되고, 그래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만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변을 배출해내고, 이걸 하다 보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새까만 콜타르 같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숙변이 많은 분들은 3kg에서 5kg 정도까지도 배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준비식이 있죠. 예비 단식을 위한 준비는 완화법을 수련해서 부드럽게 딱딱해져 있는 이제 오장육부와 오장육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피부나 근육을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순환을 촉진시킨 뒤에 이제 예비 단식을 하고,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구충제도 복용하고 이제 마금일도 복용해서 이제 이 내장기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밖으로 배출해내기도 합니다. 또 본단식 기간에는 이제 완전 단식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주스 단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 주스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이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200kcal 내에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주로 하는 일이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식 단계는 이제 단식 기간에 2배, 보식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3분의 1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식도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게 간염이 오염된 간염에 걸려 있는 경우, 부정맥이 나오는 사람, 고혈압, 당뇨병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암 환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소화성 궤양, 급성 전염병, 폐혈증, 임산부 이런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단식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하더라도 약하게 또 전문 기술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전신체약자 35kg 체중이 이내인 사람, 그 다음에 심한 심장병, 폐결핵 2기, 3기, 수요, 애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